올해 어린이날 국내 최초로 글로벌 놀이공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바로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인데요. 회생 신청을 하러 갑니다. 보증 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레고랜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이 레고랜드발 사태, 레고랜드 위기 이렇게 되니까 마치 지금 개장한 레고랜드가 뭐 부실공사인 것처럼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요. 레고랜드는 그냥 레고랜드고요. 가서 놀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방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고요. 열려 거기서 있습니다. 다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레고랜드발 어떤 하나의 작은 문제가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1년이었죠. 오래전 일이네요. 예, 당시 강원도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곳과 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레고랜드를 이제 춘천에 짓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도 많았었고요. 특히 2014년, 15년 갈 때 거의 이때 되나보다 했는데 선사시대 유물이 또 땅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막 고인돌도 발견되면서 또 늦어지고 공사 중단, 코로나도 터지고 또 멈춰서 가다가 2020년, 2021년 정말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작업, 뭐 상수도라든가 도로 개발을 할 때 한 2,050억 정도의 자금이 또 마지막으로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퀘스천 마크도 붙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사람들이 야, 저 마지막 2,050억도 좀 주기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원도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조달한 겁니까? 자, 전반적으로는 뭐 8천억 이상에 들었는데 마지막 2,050억 자금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이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뭐 일종의 시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50억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려고 했느냐? ABCP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산 유동화 기업어업인데 쉽게 말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도 레고랜드에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돈으로 바꾸겠다. 환산할 지분을 테니까 담보로 해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테니까 나를 믿지 말고 이 지분을 믿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뭐 증권사부터 이 돈을 이제 끌어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속 어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 바로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쓰는 조건으로 이 ABCP가 발행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 뭐겠습니다. 나라가 국채, 뭐 은행채, 그 다음이 지방채거든요. 지방 정부가 또 망할 일은 없게 하죠. 믿을만하죠. A1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제 투자가 됐고 2,050억을 모으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지난달 29일이 된 거예요. 자, 만기가 닥쳤을 때 하루 전날 2022년에 이제 새롭게 당선됐죠. 김진태 이제 강원지사가 갑자기 지급을 보증을 유보한 채 법원에 회생 절차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그동안 이 경영이 너무 악화되고 부실하게 돼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 강원도가 보증하니까 믿고 투자를 했는데 회생 신청을 한다. 회생 신청, 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회생 신청이지만 일단은 이 지급 보증을 거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줄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급 보증을 했는데 강원도 김진태 지사는 이 사건을 일단은 법원에다 맡겨서 소위 말하는 시행사들의 낱낱이 한번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청산을 하든 뭘 하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돈으로 이 투자증권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증권사는 어쨌든 지금 돈을 못 받는 거죠. 만기에.
약속도 지급보증사가 바로 강원도인데 왜? 그 부도 아니에요? 뒤통수를 맞게 된 거고 이제 부도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위에 둘러보던 사람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강원도라는 뭐 중앙정부 다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보증을 했던 곳에서도 지금 돈을 못 돌려받고 와. 법원의 회생 절차 보고 거기서 남는 돈 있으면 받고 이런다라고 하니까 불안하지. 이게 2,050억짜리가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회사채, CP, 기업보험 시장의 불안으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싹 퍼지게 된 거죠. 네. 다시 이제 이야기가 커지니까 내년 1월까지 뭐 단계적으로 강원도가 돈을 주기는 주는 거다라고 입장을 선회는 했지만 네. 이미 배는 떠났고 버스는 이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보정은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후폭풍이 거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왜냐면요, 겁니까? 우리가 뭐 좀 전문 용어로 어디서 돈을 이렇게 끌어오거나 할 때는 예. 이 신뢰, 신용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뢰를 보강한다. 뭐 신뢰 보강 작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 담보라든가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은행도 막 끌어오고 증권사도 끌어오는 것이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믿을 만한 곳. 강원도라는 신뢰만큼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강원도가 보증하는 강원도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은 강원도보다 밑단계들, 우량한 기업들 혹은 덜 우량한 기업들 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뭐 CP 기업보험도 믿음이 흔들리겠네요. 다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일파만파 우리가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하루 이틀 만에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신용을 못 받아. 신용이 깨져버린 거예요. 신용을 쌓기는 힘든데 깨지기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법이 이 정치 문법과 경제 문법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것을 좀 간과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난 주말에 당국도 보고 있죠. 그래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당국이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걸 들고 직접 채권 시장에 뛰어든다. 네. 그러니 일단 좀 컴다운 좀 해달라라고 이때 작업은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이게 아까 2,050억이지 않았습니까? 네. 2,050억 채권 해결하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까지 써야 되나? 네.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나 금융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뭐 기업들 자금 조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졌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우리 가게도 내가 3억 빚졌어, 5억 빚졌어 하면은 그걸 다 갚지 못하잖아요. 만기가 되면 또 연장을 한다거나 네. 어디서 빌려서 또 갚는다던가.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차환 발행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회사채를 써서 채권 만기가 오면 또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그걸 막고 또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이제 이게 뭐 회사채 기업업의 생리인데 당장 내년에 뭐 도래할 것이 뭐 60조, 70조, 80조가 되는 게 이 회사채 시장인데 이 사건이 터지게 나면 차환 발행이 안 돼요. 그럼 멀쩡한 기업이 단순히 그 몇백억이 없어가지고 부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걸 왜 50조나 써야 돼? 당국이 깨진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게 되는 이런 대응이 있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한 거잖아요. 네. 이제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이 그래요? 50조도 많습니다.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안정화 단책이 나왔게 됐으면은 뭐 오늘이라든가 어제라든가 기업들의 뭐 회사채 발행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예. 당장 오늘만 해도 뭐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사실 한전채가 그동안 최고 인기였어요. 한전채 한국전력이 망할 리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 10월까지만 해도 한 23조 원어치를 한전 채권을 사갔는데 한전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네. 당장 최근 며칠간은 이 한국전력도 회사채가 미달이 납니다. 아이고.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그 밑에 가스공사, 도로공사도 속속 미달이 나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솔루션, LG U+, 이런 대기업들도. 기업들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50조 원으로도 부족할 거야.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2010년, 11년에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부동산의 위기가 오고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뻥 터졌고 그게 은행 위기가 왔잖아요. 이게 회사채, 기업보험이 아니라
부동산 PF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신뢰잖아요. 누가 돈 빌려주고 이걸 나중에 사업이 완성되면 갚는. 그러면 사건은 정말로 크게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 채권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기가 됩니다.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 네. 아까 이름이 김진태 지사라고 했죠. 네. 그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 했는데 네.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부동산 PF까지도 전이가 되고요. 실제 뭐 둔촌주공 이런 네. 돈 요번에 실패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요?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최근 PF에서 자금을 못 모았거든요. 아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수단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네. 한국은행이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약간 미스매치인데 네. 모순인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네네. 근데 이렇게 채권 시장의 위기가 되니까 한국은행이 일단은 무제한 RP 매입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바로 사줄 수는 없어요. 한국은행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SPV라고 해서 중간 회사를 차려놓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시중 채권을 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웃기느냐? 긴축을 하고 있는데 돈 푸는 거잖아요. 똑같은 주머니로 이쪽에서 돈을 풀게 되면 충돌하네요. 그럼 이래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건 긴축 정책입니까? 완화 정책입니까?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50조 원 알파로 잘 메워졌으면 하지만 이 사태가 좀 더 전이가 된다면 이제 한국은행까지 뛰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디는 환율도 안 좋은데 더 걱정되네요. 네, 빨리 어찌됐든 좀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